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대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 4위를 기록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4등 하면은 또 가슴 설레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 순위 얘기 하나 가져왔어요. 네. 자, 우리나라가요. 미국, 중국, 일본. 네. 딱 들어도 세계 3강이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으로 4등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4등? 네, 4등.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잘? 스타벅스 매장수. 스타벅스 매장수. 그럼 엄청 많네요, 우리가. 정말 많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치면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수의 60%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 다음으로 원래는 캐나다가 매장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옆 나라니까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데 이 캐나다를 일본과 한국이 아주 추격해가지고 제치고 3, 4위 하고 캐나다 5위를 밀어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본하고 한국 매장 수 네. 어떻게 될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쵸. 땅도 넓잖아요. 땅도 넓죠. 네. 우리나라가 10개도 안 되는 수의 매장만 더 열면 일본도 제친다. 10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10개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나라 고신데요, 바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밀도 하나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다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이 사위지 이거는 1등이나 진배 없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진짜 스타벅스가 진짜 많은 거네요, 그러면. 정말 많죠. 네. 길거리 가다가 스타벅스가 안 맞아요. 보인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네. 이제 한 블록만 넘어도 스타벅스가 또 있고 또 맞아요.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많을까? 네. 아니, 그리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다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에디터분들 그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파파라치 샷들? 그게 소피아 리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 딱 컵 들고 이제 그 길거리 이제 강아지 딱 한 마리 이제 산책 네네네. 시키면서 네. 그 가는 그 여유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환상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약간 그 해외 셀럽분들이 네, 그쵸, 주로 그쵸. 앉아서 이제 여유를 즐기다가 사진 찍히고 하는 공간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그냥 적당히 고급스러운 카페 요 정도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과거에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저랑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네. 광운대학교 앞에 네. 백다방을 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개업을 한 이후부터는 네네. 어떤 뭐 잠재적인 경쟁자 같은 아니, 백다방하고 스타벅스가 잠재적인 경쟁자인가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어쨌거나 같은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쵸. 이제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여서 네. 이제 그런 시선으로 좀 최근 몇 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요, 스타벅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이제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네. 갓생이 떠올라요. 공부하고 막 스터디하고 그러니까요. 모임하고. 네, 아니 주말에 스타벅스를 제가 잘 갈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다들 노트북 켜놓고 맞아요. 커피 한 잔 두고. 뭘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직장인들도 아니 주말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맞아요. 엑셀 켜놓고 뭐 PPT 켜놓고 아이패드 그렇게. 두고.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스타벅스 하면은 딱 그거 있잖아요. 공식이 네. 스타벅스에서 맥북 열고 옆에 아이패드 두고 그쵸. 옆에 디저트랑 커피 한 잔 두고 뭔가 하고 있다. 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갓생의 가장 럭셔리한 버전의 이미지 같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쵸. 아니 그게 뭐 허세니 뭐니 하고 얘기는 하지만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갓생 살고 싶다. 근데 갓생 살 거면 좀 그렇게 럭셔리하게 예쁘게. 이런 마음, 그런 네. 마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너무 좋아하고 네.
커피도 많이 마시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하드워킹하는 문화, 그쵸. 이제 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녹초로 뻗고 뭐 이런 네네. 문화 때문이라고들 다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워낙에 야근도 많고 그쵸. 업무 강도도 높은 걸로 유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피를 사랑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음식들이 굉장히 맵고 아 그렇죠. 짜고 혈당 스파이크가 그쵸. 딱 오는. 맵단 단짠 그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먹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노 하나 딱 예, 싹 마셔주면은 내려가는 거죠. 그쵸. 예. 그게 또 음식하고의 궁합이 잘 맞아서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이제 음식 평론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다 이제 제껴놓고 네. 그냥 인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잠 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맞죠. 예,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셔야지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제정신으로 있는. 그쵸, 잠을 깨서 예.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요런 생각들이 있는데 요거를 기저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오. 이 기저선 상태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잠 깨서 맨 정신에 그냥 평범한 상태 요거를 기저선 그러니까 최하위의 요 딱해 네. 그 평균선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주기적으로 카페인을 몸속에 주입하고 있는 거죠. 주입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아니 그게 경구로 네. 이제 그 흡수를 하니까 이제 그게 마치 그 잘 음식을 섭취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지만 예. 실은 카페인 주입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예. 그 이제 헌혈 받듯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주입한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카페인을 주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이거 어른들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콜라 마시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 카페인 있죠. 네, 탄산음료 요런데 네.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일할 때 이제 커피 안 마시면 뭔가 몽롱한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런 좀 이게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진짜 좀 커피를 마셔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이현대 에디터도 커피 있어야지 뭐 하루 시작되고 그런 타입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루에 2잔은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맛 때문에 드세요? 아니면 잠 깨려고 해서 왜 드세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커피를 이렇게까지 자주 먹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공유 오피스에서 맞아요. 너무 예. 편하죠, 예. 커피 먹기. 예, 무한 커피의 예. 그 은덕이 예.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맛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아. 그냥 물 마시듯이 습관처럼 좀 먹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아침에도 커피가 있으면은 이제 네. 하루를 빵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저는 커피가 가장 갈급할 때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압니다. 그때 네. 이제 눈 그냥 감기는 시간이죠. 네. 예. 아니 그리고 안 그래도 피곤해질 때인데 예. 또 점심에 MSG의 세례를 그쵸. 받고 나면은 그럼 이제 혈당이 몸이 이제 절 재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몸이 노곤노곤해지는데 그때 커피 한 잔 딱 들어가 주지 않으면은 나의 오후의 생산성이 무너진다. 예.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실은요, 이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카페인에 대한 금단 증상이 실제로 시작되는 건요, 밤 시간대래요. 맞아요. 저 한번 한 오후 5시쯤에 네네. 커피를 딱 마셨는데 네. 그날 밤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그게 우리가 카페인이 그 24시간, 그러니까 네. 해 뜨고 해지고 달뜨고 달지고 하는 네네네. 요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우리 몸 안에서 대사를 하면서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밤 동안에 이미 카페인이 고갈돼서 갈급해진 거예요, 몸이. 네. 아, 카페인 내놔. 나 지금 카페인 필요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아침이 되면은 이제 그 금단 증상이 막 절정에 이르러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셔주면 그 금단 현상이 싹 가라앉으면서 마치 내가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약이나 담배처럼 네네. 진짜 그 중독되고 의존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닝커피는 잠을 깨워준다기보다는 이 커피가 유발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내가 전날에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금단 증상이 밤사이에 이미 시작된 거야. 아,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실은 그렇구나. 모닝커피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네. 아니 우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콩이 나진 않잖아요. 안 나죠, 안 예, 나죠. 왜 이렇게까지 커피를 사랑하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또 이거를 또 얘기를 하려면은 네네. 우리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15세기 정도까지 어머. 예, 네. 올라가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콩은 아주 일부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덴마크에서 어디 커피콩이 나겠어요? 아유, 안 말이 나죠.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덴마크에도 스타벅스는 있다. 그쵸. 예, 그럼 어떻게 하다가 전 세계인들이 커피를 즐기게 되었는가? 15세기 정도까지는 커피가 실제로 나는 지역에서나 네. 약간 즐기는 음료였다고 해요. 그것도 일종의 명상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아. 위해서. 왜냐면 커피 마시면 어쨌든 카페인 예. 작용을 하니까. 아 진짜 아편처럼 썼던 거구나. 예, 그쵸. 예. 약한 아편, 기분 예. 좋아지고, 힘 나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막 종교적인 재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쵸. 예. 아니, 기도를 올리는 것도 10분, 체력인데. 20분이지. 그쵸. 예. 그 체력 싸움인데, 예. 그럴 때 커피를 마시면, 또 이제 신이 주시는 은덕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나서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막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예. 16세기에는 지금의 터키죠. 그 콘스탄티노플 한 곳에만 600여 개의 커피 하우스가 있었다고 해요. 거의 스타벅스네요, 한국에. 그쵸. 예. 이미 그 시대에 커피 하우스가 스타벅스처럼 깔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만 해도 유럽보다는 이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요쪽이 훨씬 더 과학 기술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의 오. 발전이 좀 이렇게 활발했던 맞아요, 때잖아요. 맞아요. 수학도 과학도 훨씬 그쵸. 발달했죠. 이게 커피 하우스 때문이다. 뭐 요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문화 말고 커피 마시면서 논의하는 문화. 거기서 철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정신 말짱하니까 연구도 더 하고 뭐 맞아요.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카페 문화라는 게 유럽으로 건너온 다음에도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같이 가면은 얘기하잖아요. 그쵸. 책 얘기하고. 그쵸. 영화 얘기하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벅스인데 거기에는 좀 똑똑하고 돈 좀 있고 네. 뭐 문화와 학문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그 스타벅스만 가면은 여기서는 철학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저기에서는 나라의 미래 걱정하고 있고 저 뒤쪽에서는 뭐 수학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럼 그 스타벅스는 약간 문화의 산실, 지식의 그쵸. 산실처럼 되겠죠. 맞죠. 그게 유럽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실제로 뭐 이제 뭐 비트 세대 작가들 막 네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나라 미래 걱정하고 그쵸. 사상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런 게 실제로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프랑스에서도 그랬고요. 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박으로 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소식도 얻게 되고. 그렇죠. 교류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요 시기에는 네. 유럽에서 일어났던 많은 정치적 논의들이 이 커피하우스에서 일어났다라는 오.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술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다들 이제 처음에는 기분 네. 좋게 대화를 하다가 네. 나중 되면 싸울 것 같거든요. 맞죠. 정치 예. 얘기하다 보면 대거리 하게 그쵸. 되고 멱살 잡게 되고 그쵸. 싸우게 들어눕고 되죠. 예, 이렇게 예. 되죠. 사실 술집에서는요. 학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피어난다기보다는 일종의
예술은 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거는 술을 마셨더니 이중으로 예. 겹쳐 보여. 막 그쵸, 이러면서. 좋죠.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커피는 먹다 보면 어쨌든 각성 효과가 있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니야 자네 말은 맞지만 여기에 이런 허점이 있네 막 이런 아. 식으로 논박도 오갈 수 있고 그쵸. 그런 게 확실히 커피 하우스에서 일어나기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19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유럽에서 굉장히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중에 많은 논의들이 또 커피하우스, 카페에서 일어나고는 하죠. 예. 왜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네. 그 제체시온 빈 분리주의를 상징하는 건물 바로 앞에 네? 카페 뮤제움이라고 있는데 오. 거기에 네노란 뭐 클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노라는 당대 건축가들 이야.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았던 거 아니에요. 되게 예. 가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또 유럽에서는 문화가 피어나는 곳으로도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제가 요즘 커피를 마실 때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커피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진짜 커피와 네. 각성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각성제 이제 저렴한 거, 많은 거 이런 그쵸. 거를 택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후자는 네. 뭐 분위기도 보고 네. 뭐 같이 먹는 사람도 생각을 그쵸.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전자의 비율이 지금 너무 커지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흔해졌는데 예전에 뭐 대왕 커피, 메가 커피 해가지고 그쵸. 막 1리터 커피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막샷 4개 들어가고. 네, 그랬을 땐 대체 저게 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그게 돌려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를 여름만 되면은 사 먹고 있다 나도.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거를 부스터 느낌으로 마시고 있는데 카페인이 사실 부스터 역할을 했던 거는 지금 요즘 한국의 세태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여왔다. 음. 가깝게는 영국 산업혁명 때를 생각해 볼 수 그쵸.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스팬으로 일을 했었느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쵸. 해가 떠야지 나가가지고 네. 풀도 베고 잡초도 뽑고 모내기도 하는 건데 해 지면은 이제 좀 쉬고. 그쵸. 해가 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니 해가 졌는데 이게 잡초인지 아니면은 쌀인지 곡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그게 바뀐 거예요. 자, 예전에는 농부가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시점부터 일을 했다면은 네? 산업혁명 시기에는 동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전 8시까지 공장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계가 중요해지고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게 그 시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지. 그치. 게다가 시간 맞춰 오는 것도 피곤한데 16시간, 아우. 18시간 일을 막 돌리네. 4시간 자고 와가지고. 그쵸. 막 2교대 돌리고 네. 막 그래 버리니까 노동자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다가 졸고 그러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졌다? 카페인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때 생겨난 것이 아주 찐하게 우려서 먹는 브렉퍼스트 티. 애프터눈 티. 영국이 홍차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막 이게 아름답게 앉아가지고 티타임 그쵸. 즐기고 예쁜 옷 입고 예쁜 찻잔에 마시는 그런 거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브렉퍼스트 티, 애프터눈 티 이거는 노동자들이 잠 깨려고 거기다가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꾸덕하게 해가지고 먹는 거. 당 스파이크, 카페인 스파이크 팍팍 오게 만든 그런 티 문화거든요. 사실 산업혁명에서 나온 거네요. 그게 뭔가 고급스러운 문화가 아니라. 그쵸. 아니 그 이전에는 사실 귀족들의 문화긴 했어요. 커피가 아니죠. 차를 갖다가 이쁜 찻잔에 이제 그쵸. 우려낸 다음에 케이크랑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 산업혁명 때 그렇게 된 거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카페인을 쓰면은 정말 그 효율이 올라가긴 해요? 예.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정확히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해요. 아, 그건 좀 그런데 진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아까 잠 깨려고 이제 커피 마신다, 모닝커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의식의 기저선 상태에 이르려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실은 마시면은 그 기저선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변성 상태로 간대요. 그건 어떤 상태예요?
알코올, 피로, 어. 명상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몸이 흡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좀 정상 범주가 아닌 조금 그쵸. 다른 벗어나 한 차원, 있죠. 예. 한 차원 다른 상태로 가 있잖아요. 그거를 변성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카페인도 정신을 기저선 상태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알코올 마냥 근데 이제 알코올은 이제 자게 되는데 얘는 빠딱 이게 각성돼가지고 변성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은요, 이제 의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스포트라이트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집중력을 바짝 발휘해야 하는 상태에서 뭐에 막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랜턴 의식 상태라는 건데, 네. 요건 랜턴은 막 불빛이 막 세진 않지만 은은하게. 넓게 비춰주잖아요. 네. 돌불이 있나 없나 정도 확인할 수 네네. 있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의식과 랜턴 의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스포트라이트 그쪽이 이제 팍 켜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스포트라이트 의식을 강화하는 거죠. 집중적이고 직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능률적인 처리 능력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놀이, 창의 막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랜턴 의식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한마디로 엑셀 노가다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창의성을 올리는 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이 지금 연구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소설 쓰는 사람보다는 엑셀 만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커피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모 영양제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혜림 MC도 한번 네네. 제가 권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거 먹으면 잠이 확 깨고 눈이 맑아진다. 정말 피곤한데 오늘은 반드시 대단하게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이거 먹는다라면서 그쵸. 권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항상 합니다. 우리 근데 이거 실은 수명 당겨 쓰는 거야.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카페인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막 얻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의 작용을 차단한다고 해요.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게 우리 신체가 쉴 수 있도록 해준 어떠한 단백질 요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페인 요거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 버리면 우리 몸에 어쨌든 간에 탈이 결과적으로는 나게 되어 있다는 그쵸. 거죠. 더 큰 피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카페인을 마셔서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빚을 지는 거다. 되갚아야 될 피로의 빚을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피로의 빚을 지려고 네. 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아람 에디터는 이제 커피 없이 살 수 있나요? 절대 못 살죠. 저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커피 없이 절대로 못 사는데 근데 좀 줄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뭐 건강 챙기면서 살았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커피 마시고 아침에는 커피 마시고 네. 밤에는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솔직히 그거는 아직 못할 것 같고 그래서는 아니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맞아요. 너무 비싸요. 예, 커피값이 너무 올랐고 스벅도 제일 기본이 이제 4,000원대로 들어선 지 꽤 맞아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끼느라고 좀 커피 줄여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메머드 커피라든지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요런데 그리고 백다방 우리 이현대 에디터의 그 친구분께서 하고 계시는 그 백다방도 자주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식품 그리고 음료를 사는데 쓰는 돈 이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약간 2020년 대비해가지고 8%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는 사실 살려고 먹고 마시는 거라서 그쵸. 이거 8%가 굉장히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 그만큼 덜 먹고 덜 마시고 있다. 그 얘기는 커피값이 그만큼 올라서 커피도 줄여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카페인 없이는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뭐 카페인의 부작용과 이제 실제 효능 그 변성 네. 상태를 알고도 그냥 변성 상태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